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대한애국당이 원래 조원진이라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었던 대한애국당이 홍문종이라는 국회의원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면서 우리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대한애국당이 이제 우리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공화당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이름을 지었다. 증거랑 마찬가지다. 우리 공화당으로 합시다. 라는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라고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그랬을 리가 없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옥중 정치를 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추측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은 뭔가 커트가 나와야 돼요. 유영아 변호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 말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저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좀 모시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뭉치려고 하는 이런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아니라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아무런 반박도 없어. 그럼 합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휘둘릴 사람이 꽤 많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얼마 전 보궐선거 때 조원진 한 명 국회의원이 있는 그 대한애국당이 어쨌든 간에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800 몇 표를 가져가면서 이길 수 있었던, 자유한국당에서 이길 수 있었던 선거가 졌어요. 진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공화당이 거기서 당선자를 만들지 못할지 몰라도 자유한국당의 당선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의원도 2명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수천 표 이상은 따놓은 당선이 된다. 이거는 그냥 상적으로 봐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만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10,000표 가까이 뺏어올 수 있는 이런 당으로 입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이후에 이거는 저는 잘하는 걸로 보지만 황교안 당대표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배지보다도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확실하건대, 제가 단언컨대 뭔가 자신에 대한 공천권이 위태위태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친박이야 하필이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한다고 했어요. 이때 친박계 의원들 중 상당수가 내쳐질 거란 말이에요. 공천권에서 배제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2명이지만 점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 뻔하다. 거기다가 친박이 아닌 사람들, 친박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황교안 당대표의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 하면 이 사람들도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아마 바른미래당 쪽이랑 뭔가 손잡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뭔가 우파색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거나 해서 이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플러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친박이 아닌 사람들, 말하자면 황교안 공천에 배제된 친박들은 우리 공화당으로 가고 친박이 아닌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이랑 뭔가 연결이 되는 모양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바른미래당의 우파들이 빠져나오고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공천에서 배제된 친박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뭔가 또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년 총선 하나만하다. 100% 진다. 반드시 진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배지가 우선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걸 기준으로 보건대 분명히 내년 총선 들어갈 때 보수 분열은 어쩔 수 없다. 아니면 황교안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냥 다 끌어안아. 정말 그야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의 의미 있는 공천권은 200장이 안 됩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공천권은 200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몇 배가 돼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는 탈락을 시켜야 되고, 누군가를 국회의원직,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을 내보내야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사람을 또 데려다 앉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권은 정해져 있으므로, 공천권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갈이를 하다 보면 반대 세력이 생겨요. 그럼 이 반대 세력은 우리공화당으로 가거나 바른미래당과 뭔가 연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파는 분열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인데, 우파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뭉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황교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에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탄핵에 대한 정리를 끝내서 확실한 노선을 정해라.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성원을 얻어야 된다. 황교안 당대표가. 거기다가 지금의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끌어모았어야 된다. 지지율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짜치기로 뭔가 바른미래당이랑 뭔가를 하든 우리공화당이랑 뭔가 하든 이것에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이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파니까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애매하게 스탠스를 보이지 말고, 자유한국당만이 제대로 된 우파고 나머지는 다 아류야. 우리의 가치는 이거야. 자유한국당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우파 정당이야. 자유주의 정당이야. 이런 식으로 모양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탄핵에 대한 스탠스도 명확하게 당론화 해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야 총선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수가 대통합이 안 되고 뭔가 분열이 된 상태에서도 이 분열의 여파를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당대표는 이런 결단을 내린 적이 없어요. 좀 우유부단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안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다 끌어안을 수도 없어요. 포용의 정치 좋아, 사랑의 정치 좋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정치인들을 끌어안는 정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이 그어져야 돼요. 어느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이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간다. 그러나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공천권을 행사를 하겠다. 여기에 통과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밀어줘서 확실하게 밀어달라. 여기서 탈락을 해서, 만약에 이 공천에 탈락을 해서 다른 당을 가거나 뭔가 다른 무소속으로 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심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과연 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나 결단을 내린 적이 없다 보니까 저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교안 당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 번쯤은 결단을 내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건지, 탄핵을 어떻게 할 건지 결단을 내리고 자유한국당의 색을 명확히 해야 된다. 아예 선을 명확히 그어야 된다. 그거 아니면 내년 총선에 폭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대충 떠든 얘기가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됐어. 지금처럼 모호해. 뭔가 포용의 정치, 더하기 정치, 곱하기 정치, 말은 이렇게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 보수 대통합, 되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보수가 다 통합을 해야 된다. 아름다운 얘기예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체제에서 안 되는 겁니다. 보수 대통합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수 대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뭔가 선을 긋고 여기서 이탈하려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보수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양대로 계속 가다가는 분명히 우리는 세 군데로 갈라질 거예요. 우리공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주축으로 한 무슨 따뜻한 보수니 무슨
우리가 진짜 보수니 하는 자유한국당의 대안 세력이라고 떠드는 그런 바른미래당파, 뭐 그런 류의 사람들, 황교안에게 공천을 받지 못한 친박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그룹, 우리 공화당 한 그룹, 자유한국당 한 그룹, 이렇게 표를 갈라먹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선거 치르나 마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당연히 우파는 폭망을 하게 될 것이고, 개헌 저지선은커녕 한 80석, 90석 겨우 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개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그야말로 국회에서 뚜당뚜당뚜당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을 했어요. 이것에 투표를 안 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 따져보고, 아,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사회주의 개헌안이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네, 공산주의 개헌안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무진장 민주당과 지금 청와대가 여론몰이를 하겠죠. 그 되게 좋은 것처럼. 이거 하면 이 개헌을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채질을 할 거고 여론 선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별 관심 없으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모르는 국민들이 태반인 나라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개헌을 공산주의인지도 모르고 사회주의인지도 모르고 국민들이 개헌을 통과를 시켜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 사회주의 개헌이 통과가 되고 공산주의 개헌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위헌이에요. 위헌.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위헌 정당이 되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해산됐잖아요. 그 꼴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당할 차례가 올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우리나라에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위헌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체제가 또 나타나서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다시 입법 개헌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또 200석 이상을 가져와야 될 거예요.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 40년 후에나 가능할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적어도 $10,000 이하로 국민소득 수준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미 망하고 난 다음에 야 국민들이 깨달을까 말까. 물론 저는 그때도 못 깨달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게 되고, 아,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도 $30,000 정도로 잘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는 옛날을 좀 추억을 할 수 있는, 옛날을 추억하기나 하는 그런 망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황교안 당대표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당을 운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위기면 위기답게.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걸 보면 별로 위기가 온 것 같지 않아요.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아요.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위중하구나, 위급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투쟁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실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다 찢어진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뻔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다잡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까지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내일 당장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환골탈태를 해서 정확히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이탈한 우파들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우파들은 우파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추종자들이 아니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에서 탈락한 쭉정이들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야 총선에서 그야말로 그때야만이 자유한국당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것이다. 황교안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이념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세요, 내가 당대표니까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세요, 이렇게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의 기치와 자유한국당의 가치와 이념을 확고하게 세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런 이념과 이런 가치를 세운 정당입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이 자유한국당의 기치를 똑바로 세우고, 이 기치를 당대표인 내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한국당을 따라와 주세요 라고 호소를 할 때만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황교안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야말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